우리 딸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빠, 그냥 직장 일이 좀 바빠서요. 그때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3주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취방 책상 위에는 오빠의 청첩장이 놓여 있었고 회사에서는 승진 평가를 앞두고 있었으며 주말마다 집에 가면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27년을 살아오며 저는 단 한 번도 제 가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야말로 화목의 대명사였으니까요.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남매 중 둘째인 저는 언제나 오빠를 따랐고 동생들을 챙겼으며 엄마 아빠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오빠 결혼 준비 때문에 온 가족이 모였고 저는 엄마와 함께 패백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대추를 손질하고 계셨고 저는 거실에서 오빠의 어릴 적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신부 측에서 요청한 가족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사진첩을 넘기다가 한 장의 낡은 사진이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적힌 날짜가 있었습니다. 1997년 3월. 저는 1998년생입니다. 그리고 오빠는 1997년생이죠. 사진 속 오빠는 갓난아기였고 오빠를 안고 있는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엄마는 없었습니다. 대신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다른 사진들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돌 사진, 백일 사진. 어디에도 엄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계속 등장했습니다. 지우야, 뭐 보고 있어? 깜짝 놀라 사진을 덮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 어릴 적 사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 오빠 어렸을 때 정말 귀여웠지. 엄마가 대추 다 손질했으니까 이제 밥 먹자. 엄마는 평소처럼 웃으며 부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짚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저는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오빠에게 결혼 후 계획에 대해 물었고 엄마는 동생들에게 반찬을 덜어주셨으며 오빠는 신부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평범함이 두려웠습니다. 누나 왜 안 먹어? 아파? 응. 아니야. 그냥 배가 안 고파서. 요즘 회사 일 힘들지? 주말에는 푹 쉬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아빠. 괜찮지 않아.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서둘러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그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밤 11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색창에는 재혼 가정자녀, 전처자식, 복잡한 가족관계. 이런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던 이야기들. 너 아빠 돌아가셨다고 했었지? 미안해, 그건 거짓말이었어. 엄마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들었던 그 말.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빠가 생겨서, 오빠가 생겨서 좋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엄마와 저 단둘이 살던 시절, 엄마는 항상 바쁘셨고 가끔 며칠씩 할머니 댁에 저를 맡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커졌고 오빠가 나타났고 아빠가 생겼습니다. 왜 그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이였으니까, 순수했으니까, 의심할 줄 몰랐으니까. 손가락이 멈추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엄마의 나이를 계산해 봤습니다. 올해 50대 초반이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태어났을 때는 20대 초반. 아빠의 나이는요?
엄마보다 띠동갑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그때 이미 30대 중후반이었겠죠. 결혼한 남자였을까? 사진 속 그 여자, 오빠를 안고 있던 그 사람. 혹시 그 사람이 본처?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20대 초반에 기혼 남성을 만났다. 오빠를 낳았다. 하지만 오빠는 아빠가 데려갔다. 엄마는 혼자 저를 낳았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빠의 본처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정식으로 결혼했다. 막장 드라마잖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어제 사진첩에서 사진 한 장 없어졌는데 혹시 내가 가져갔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네. 제가 실수로 가방에 넣었나 봐요.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그래, 괜찮아. 근데 그 사진, 오빠 어렸을 때 사진이지? 네. 그래, 다음에 줘도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엄마 목소리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불안함? 긴장? 아니면 죄책감?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날 저녁 오빠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지우야, 결혼식까지 딱 석 달 남았다. 들러리 드레스 피팅 날짜 잡자. 석 달. 청첩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오빠와 예비 올케의 환한 미소가 박혀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나는 어떻게 버티지? 손이 떨렸습니다. 청첩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낡은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개의 진실. 하나는 현재. 행복한 가족, 화목한 결혼식, 축복받는 오빠. 하나는 과거. 비밀스러운 관계, 숨겨진 여자, 빼앗긴 아이. 나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하지? 아니, 이미 둘 다 진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우리 딸, 언제 집에 올 거야? 아빠가 보고 싶은데.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 당신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엄마를 만났던 거예요? 오빠를 데려갔을 때 엄마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저를 낳았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다음 주말에 갈게요, 아빠. 저도 보고 싶어요. 그래, 조심히 와. 엄마가 지우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 거야.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 엄마도 아빠도 오빠도 동생들도 진짜로 사랑해. 그런데 왜 이렇게 더러운 거지? 왜 이렇게 혐오스러운 거지?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27년을 살아온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이지? 사랑으로 시작된 가족의 딸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관계에서 태어난 비밀의 산물일까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가 붉게 부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책상 위 청첩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석 달. 석 달 동안 나는 웃어야 해. 들러리로 서야 해. 가족 사진을 찍어야 해. 이 비밀을 혼자 안고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지우 씨,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 네. 그냥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오빠 결혼식 때문에 바쁘시죠? 부럽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가정.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인지 가짜 웃음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화목하죠. 그렇게 저는 제 첫 번째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내 친구 이혼했다며? 많이 힘들겠다. 위로 잘 해줘라. 네. 엄마. 그 순간 나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단 한 명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불가능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엄마가 사실 유부남이랑 바람 피워서 나를 낳았대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회사 동료들에게 더더욱 불가능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를 찾아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약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걸 누군가에게 말하는 순간 진짜가 돼버려. 지금은 그저 제 머릿속에만 있는 의심입니다. 확신에 가깝지만 아직은 의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순간 이건 현실이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잘 지내? 주말에 못 왔잖아. 다음 주에는 꼭 와야 해. 오빠 결혼식 때문에 가족회의 해야 하거든. 목소리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 주에 갈게. 엄마, 그래? 우리 딸 힘들겠다. 그럼 주말에 엄마가 반찬 좀 싸서 갖다 줄까? 나 아니야. 괜찮아. 엄마도 바쁘잖아. 뭐가 바빠. 딸 챙기는 게 엄마 일이지. 딸 챙기는 게 엄마 일. 웃기는 말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그게 엄마 일이었습니까? 고마워, 엄마. 그런데 진짜 괜찮아. 나중에 내가 갈게. 그래, 알았어. 몸조리 잘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시간 2분 37초. 평소 같았으면 최소 10분은 통화했을 겁니다. 엄마는 전화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하셨으니까요. 엄마, 미안해.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계속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들. 엄마와 단둘이 살던 작은 원룸. 엄마는 항상 늦게 들어오셨고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곤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뭘 하고 계셨을까요? 아빠를 만나러 갔던 걸까?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오빠.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오늘부터 오빠랑 아빠가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저는 기뻤습니다. 친구들처럼 아빠가 생긴다는 게, 오빠가 생긴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빠는 이미 4, 5살이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오빠는 어디 있었던 걸까요? 아빠가 데려가서 키웠겠지. 본처랑 같이.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놓쳤고 책상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지우 씨 괜찮아요? 아, 네. 손이 미끄러졌어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병원에 가면 뭐가 나아지는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이 부족해서 그래요. 점심시간 혼자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샌드위치를 샀지만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에는 가족들의 일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엄마가 올린 사진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상을 받은 사진. 댓글엔 우리 막내 최고. 아빠가 공유한 글 오빠가 올린 예비 신부와의 데이트 사진. 댓글엔 아들 결혼 앞두고 행복하다. 오빠의 스토리 결혼식장 예약 완료 인증샷.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평온했습니다. 나만 빼고 샌드위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그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았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에 이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우스웠습니다. 오후 3시 절친 유진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지우야,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돼? 나 좀 만나줄래? 유진이는 대학 때부터 친한 친구입니다.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가 남편 바람으로 작년에 이혼했죠. 엄마는 그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 많이 힘들겠다. 위로 잘 해줘라. 위로.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응,
시간 돼. 어디서 볼까? 우리 동네 카페에서 보자. 할 얘기가 좀 있어. 알았어. 금요일 저녁 유진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밝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지우야, 오랜만이다. 응. 잘 지냈어? 유진, 뭐 그럭저럭 너는? 나도 그냥 그래. 커피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진이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만 휘저었습니다. 있잖아, 지우야. 응. 나 전 남편이랑 다시 만나고 있어. 숨이 멎었습니다. 뭐? 미쳤지? 나도 알아. 근데 그 사람이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리고 사실 나도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하거든.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아. 그 사람 바람 피웠잖아. 너한테 거짓말했잖아. 그래, 알아. 근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다들 한 번쯤은? 한 번쯤? 바람이 실수야? 그게 실수라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유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우야, 왜 그래? 미안. 내가 좀 예민한가 봐. 괜찮아. 근데 진짜 궁금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한 번 잘못한 사람한테 다시 기회를 줘야 할까? 한 번 잘못한 사람.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떠올랐습니다. 한 번? 엄마는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모르겠어. 근데 유진아,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걸까? 유진은 다른 사람 아픔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만 사는 사람들. 가정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 만나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유진이가 움찔했습니다. 지우야, 너 진짜 왜 그래?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요즘 좀 이상해.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그래, 괜찮아? 그날 저는 유진이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위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유진이 잘 위로해줬어? 어떻게 알았지? 응. 그 친구 많이 힘들겠다. 근데 있잖아, 지우야. 응.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응, 물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용서받을 자격은 있는 것 같아. 용서받을 자격. 웃음이 났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평생 잘못한 적 없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지우야, 무슨 뜻이야? 아니야.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서. 그래, 엄마도 잘못한 적 많지. 완벽한 엄마는 아니니까. 응. 그래도 지우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건 진짜야. 그건 알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 그럼 됐어. 다음 주 토요일에는 꼭 와. 오빠 결혼식 준비 때문에 가족 다 모여야 해. 응.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라면 그럼 그 시작은 뭐였어? 자취방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에는 새로운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빠 다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까지 집에 모여주세요. 결혼식 최종 점검합니다. 막내 동생 오케이. 누나도 와야 해. 셋째 동생 지우, 누나 요즘 바빠서 못 오는 거 아니야? 아빠, 우리 딸 바쁘긴 해도 오빠 결혼식인데 당연히 오지. 그치, 지우야? 모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응. 갈게요. 2시에 볼게요. 이모티콘까지 붙였습니다. 웃는 얼굴 이모티콘. 그리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소파 쿠션 위로 날아갔습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그럼 어떡할 건데?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엄마, 아빠 유부남이었어? 오빠는 어떻게 나온 거야?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빠한테? 아빠, 엄마 만났을 때 결혼한 상태였어?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뭐,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이 비밀 혼자 안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7일 만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는 일기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뭔가를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진실을 알고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아직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예전과 똑같아서, 아빠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따뜻해서, 오빠가 행복해 보여서, 나는 이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언젠가는 말해야 하는 걸까?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더 괴롭다. 펜을 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만 버티면 돼. 오빠 결혼식까지만. 그 후에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아빠, 당신들은 그때 무슨 생각이었어요? 사랑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실수였나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사랑의 결실? 아니면 잘못의 증거?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만이 저를 삼켜갔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드레스 피팅 같이 가자고,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소 접촉의 원칙, 가족과의 만남을 최대한 줄이고 전화 통화는 3분 이내로 끊고 단톡방에는 이모티콘으로만 반응하는 것. 그렇게 하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손을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들어가면 연기해야 해. 웃어야 해.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막내가 와락 안겼습니다. 16살, 아직 순수한 나이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야. 그동안 왜 안 왔어? 내가 너무 바빴어. 다음부턴 자주 올게. 거실로 들어가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빠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으며, 오빠는 노트북으로 결혼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활짝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이 엄마를 처음 만졌을 때 반지를 끼고 있었을까? 밥 먹었니?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놨다고 하셨습니다. 응, 먹었어. 나중에 먹을게. 그럼 오빠 얘기부터 들어보자. 오빠가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결혼식 타임라인, 하객 명단, 패백 순서, 가족사진 구도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사진은 아빠, 엄마가 중앙에 앉으시고 자녀들은 양옆으로 서면 좋겠어요. 오빠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 구도를 상상했습니다. 중앙에 앉아있는 아빠와 엄마, 그 옆에 줄지어 선 자녀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족 사진. 하지만 사진 속 그 사람들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나뿐이야. 오빠가 물었습니다. 제가 오빠 옆에 서는 건데 괜찮냐고. 저는 좋다고 답했습니다. 드레스는 골랐냐고 물으니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보겠다고. 오빠는 빨리 해야 한다고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한 달. 한 달만 더 버티면 돼. 점심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갈비찜, 잡채, 파전, 각종 나물. 엄마가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들 많이 먹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저는 피곤해서 그렇다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아빠는 회사 일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너무 맛있다고 했을 갈비찜이었지만 지금은 씹어 삼키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맛있어. 오빠 결혼하면 이런 거 자주 못 먹겠네? 아니야. 자주 해줄게. 그래도 결혼하면 집을 나가는 거니까 엄마 음식 맛이 제일 그리울 것 같아. 그럼 자주 오면 돼. 가족은 언제나 함께란다. 가족은 언제나 함께.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 안 먹어? 배불러요. 아까 간식을 먹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조금만 더 먹으라고 너무 말랐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한 숟가락 더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식사 후 엄마가 커피를 내오셨습니다. 오빠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고 아빠는 신문을 보셨으며 동생들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 한 구석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 척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요즘 왜 그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제 표정이 예전처럼 밝지가 않다고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엄마한테 말해봐라.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줘? 어떻게? 저는 진짜 괜찮다고 그냥 피곤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내 편.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응, 고마워요, 엄마.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러셨던 것처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이 손길은 진짜야. 이 사랑은 거짓이 아니야. 하지만 이 사랑이 시작된 곳은 거짓이었잖아. 오후 5시 결혼 준비 회의가 끝났습니다. 다들 각자 맡은 거 잘 준비하고 다음 주에 또 보자. 저는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짐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벌써 가니? 저녁 먹고 가라. 저는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사실 친구와의 약속 같은 건 없었습니다. 조심히 가라. 다음 주에도 와야 한다. 저는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돌아보니 오빠가 따라 나와 있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요즘 지우, 너 많이 이상해. 뭐가 이상해? 오빠는 모르겠다고 그냥 예전 같지가 않다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진짜 괜찮아. 오빠는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 너 없으면 내 결혼식이 안 돼. 알고 있지? 오빠, 저는 안다고 걱정 말라고 답했습니다. 드레스 피팅 다음 주 수요일에 같이 가자. 예비 신부와 같이 가자. 응. 오빠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다들 모여서 좋았어.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하게 보자. 아빠 우리 가족이 최고야. 오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막내 동생 가족 모두 사랑합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다음 주에 봬요. 그리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드레스 피팅 날이었습니다.
예비 올케와 저는 드레스샵에서 만났습니다. 예비 올케는 밝고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빠가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예비 올케는 반갑다며 인사했습니다. 오빠한테 아가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작 뵀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네, 저도 반가워요, 언니. 아가씨 이번에 들러리 서줘서 정말 감사해요. 같이 예쁜 드레스 골라봐요.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하늘색 드레스, 분홍색 드레스, 연보라색 드레스. 모두 예뻤습니다. 어머 아가씨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걸로 하면 어떨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드레스를 입은 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야? 저는 좋다고 이걸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예비 올케는 그럼 이걸로 결정이라고 결혼식 날 정말 예쁠 거라고 했습니다. 예비 올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팅이 끝나고 예비 올케와 카페에 갔습니다. 아가씨 정말 떨려요. 결혼한다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나요. 언니, 축하해요. 오빠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오빠를 너무 좋아한답니다. 호호호. 사실 처음엔 부모님이 좀 반대하셨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오빠가 재혼인 줄 오해하셨어요. 그냥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부모님이 착각하신 거라고 만나보시고는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셨다고 했습니다. 초혼? 오빠는 초혼이 맞아. 그런데 왜 재혼처럼 느껴질까? 예비 올케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가족분들도 너무 좋아요. 특히 시어머니 될 분이 정말 따뜻하시다고. 시어머니 될 분. 엄마, 네, 그러세요. 예비 올케는 그렇다고 자기한테 딸처럼 대해주신다고 정말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딸처럼. 엄마는 나한테도 딸처럼 대해주셨어. 진심으로. 예비 올케가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렇게 좋은 가족들이 있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만 답했습니다. 결혼식 날 가족 사진 찍을 때 양가 부모님이랑 같이 찍기로 했어요. 양가 가족들도 모두가요. 정말 멋질 거예요. 양가 가족. 완벽한 가족 사진. 하지만 그 사진 속에 담기지 않는 진실이 있다. 저는 멋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면 오빠가 결혼해. 그날 나는 들러리로 서서 웃어야 해.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웃어야 해.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 순간에 나만 이 비밀을 안고 서 있어야 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드레스 피팅 잘했니? 예쁜 거 골랐어? 엄만 오빠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한 시간이야. 행복한 시간. 응, 예쁜 거 골랐어. 나도 행복해, 엄마. 그러나 지금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어. 피하려고 할수록 더 많이 만나야 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할수록 더 많이 생각하게 돼.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3주 남았어. 3주만 더 버티면 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 걸까? 유진이가 되물었습니다. 너 진짜 왜 그래?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타인의 잘못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3주가 지났습니다. 거리를 두려는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결혼식 준비 때문에 가족과 더 자주 만나야 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유진이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만남 이후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유진이 앞에서도 나는 연기를 해야 하는 걸까? 토요일 저녁 7시 유진이와 약속한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좀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안녕? 유진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안, 내가 조금 늦었네. 자리에 앉아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난번에 내 말 때문에 좀 놀랐지?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 아니, 괜찮아. 근데 진짜 궁금한데, 너 요즘 무슨 일 있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그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많아서 예민해져서 그래. 회사 일이야? 응. 뭐 그런 거야. 유진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대학 때부터 친구잖아. 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 알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혼자 끙끙 앓지는 말아라, 알겠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맙다고만 답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파스타와 스테이크. 평소 같았으면 맛있게 먹었을 음식들이었지만 여전히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말인데 전 남편이랑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진짜야? 그래. 나도 바보 같다는 거 알아. 근데 어쩔 수가 없네. 아직 사랑하나 봐. 유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랬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나도 그게 궁금해. 왜 사람들은 잘못을 자꾸 저지르는 걸까?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요즘 생각해봤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실수할 수도 있을 거고. 실수. 웃음이 났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바람이 실수는 아니지 않을까? 실수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도 100% 나쁜 사람인 건 아니지 않을까? 좋은 면도 많았어. 좋은 면이 많았다고 해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널 배신하고 바람 핀 게 용서가 된다는 게 난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유진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이래? 지난번에도 흥분하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순간 흥분돼서 나도 모르게 격양되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또 미안하게 유진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말았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괜히 또 예민하게 굴었네. 혹시 너 가족 중에 누가 바람 폈어?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면 내가 바람 맞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친한 사람 중에 그런 일이 있었거나 아니고서야 너 반응이 그렇게 과할 수 있겠어? 손이 떨렸습니다. 포크를 놓았습니다. 저는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럼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말해야 할까? 유진이한테라도 말하면 좀 나아질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야, 진심으로. 유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걱정해줘서. 근데 난 괜찮아. 이번엔 좀 더 조심할 거야. 조심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래,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응, 그래야지 하고 전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괜찮은 거야? 너무 걱정돼서 그래. 응. 분명 다시 얘기할게. 나 정말 괜찮아. 걱정 말아요. 오빠 결혼식은 언제야? 나도 갈 수 있어. 저는 2주 후라고 청첩장 보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정말 부럽다고, 그렇게 화목하다고. 화목하고. 저는 고맙다고만 답했습니다. 먼저 갈게. 조심히 들어가. 응. 너도 조심히 가. 유진이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넌 배신을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왜 못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세 통?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니?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응, 미안. 친구 만나느라 못 봤어. 엄마는 그러냐고 저녁은 먹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오빠 예비 신부 집에 패백 연습하러 가기로 했어. 너도 같이 가야 해. 패백 연습. 저는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내 오빠한테 줄 선물은 준비했어? 아직. 그럼 같이 사러 갈래? 이번 주 평일 저녁에 가자. 엄마랑 단둘이? 안 돼. 그럼 나 무너질 것 같아. 저는 아니라고 제가 알아서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러냐고 좋은 거 사야 한다고 오빠 결혼은 한 번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말 잘 들으라고 제가 요즘 정말 이상하다고 목소리도 힘이 없고 말도 짧고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엄마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냐고. 있어. 엄마한테 말 못할 일이 있어. 엄마의 과거에 대한 일. 저는 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엄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많이 물어봤나 보네. 미안해. 푹 쉬거라. 다음 주에 보자. 응, 알았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를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이 너무 아파. 자취방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유진이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줘서 고맙다고 제 말 듣고 많이 생각했다고 제 말이 맞다고 자기가 너무 쉽게 용서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일이 있다는 건 안다고 언제든지 말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자기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근데 나는 말할 수가 없어. 이걸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아. 답장을 쳤습니다. 고마워. 나도 유진이 널 항상 응원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도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는 배신을 용서할 수 있어. 사랑하니까. 그럼 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해. 근데 왜 용서가 안 되는 걸까? 아니지. 용서할 게 뭐가 있어. 그 사람들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잖아. 그냥 나를 낳기 전에 잘못된 방식으로 만났을 뿐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상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잘못된 만남의 결과였으니까요. 나는 사랑으로 태어난 걸까? 아니면 실수로 태어난 걸까?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오빠가 설정해 놓은 리마인더가 떠 있었습니다. D-14일 오빠 결혼식까지 2주 남음. 2주. 이제 2주만 버티면 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결혼식이 끝나도 이 가족은 계속되잖아. 이 비밀도 계속되고 내 고통도 계속되는 거야.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우야, 오늘도 연기해야 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연기. 나는 이제 배우가 됐어. 가족 앞에서는 밝은 딸. 친구 앞에서는 걱정 많은 친구.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 하지만 진짜 나는 누구지? 거울 속 제 얼굴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이어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2024년 10월 5일. 유진이를 만났다. 그녀는 배신한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단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부러웠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엄마와 아빠가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냥 그들이 만난 방식이, 그들이 시작한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만으로 나는 이 가족을 더럽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내 자신이 싫다. 2주 후면 오빠가 결혼한다. 나는 들러리로 서서 웃을 것이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펜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로 글씨가 번졌습니다. 저도 이런 내가 너무 두렵고 싫습니다. 베란다에서 오빠가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냐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혹시 나만 아는 게 아니었던 걸까? 진실을 알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식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패백 연습 날이었습니다. 예비 올케 집에서 양가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완벽한 좋은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연기해야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버티면 돼. 예비 올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양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고 예비 올케 어머니는 제가 들러리라는 것을 알고 예쁘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거실에는 패백상이 차려져 있었고 오빠와 예비 올케가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대출을 건네는 순서를 연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빠 옆에 섰을 때 오빠는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떨린다고, 진짜 떨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잘할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패백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절을 올리고 대추와 밤을 건네고 어른들께서 덕담을 하시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완벽한 결혼식, 완벽한 거짓말. 연습이 끝나고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풍성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예비 올케 아버지가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따님을 정말 잘 키우셨다고, 예의도 바르다고. 아빠는 겸손하게 과찬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예비 올케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정말 화목하다며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평범한 가정이라고. 평범한 가정. 그 순간 포크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괜찮아? 손이 미끄러졌어. 미안해요. 모두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식사 후 잠깐의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베란다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하니?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 오빠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밖을 바라봤습니다. 너 요즘 정말 이상해.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예전 같지 않아. 저는 진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응. 우리 가족이 얘기.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는 걸까? 오빠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 기억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엄마가 오기 전 자신은 다른 데서 살았다고. 아빠와 단둘이, 아니 정확히는 아빠와 다른 여자와 함께였다고. 다른 여자. 본처. 근데 그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어렸을 때 일이라 꿈인지 현실인지도 헷갈려. 하지만 가끔 생각나. 자신을 안아주던 그 사람,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억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얘기를 너에게 하는 게 처음이야.
사실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어.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물어보기가 무서웠어. 지우야, 너는 혹시 뭔가 알고 있어? 말해야 할까? 오빠한테라도 말하면 좀 나아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오빠. 오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만 이상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건가 보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이제 결혼을 하려니까 이제 새 가족을 만드는데 자꾸 궁금해지네. 난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저는 그렇다고만 답했습니다.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알고 싶지 않다고. 알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을까? 우리 가족 좋지?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좋아. 오빠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좋다고. 그래서 더 이상은 파고들고 싶지 않아. 과거가 어떻든 지금 이 순간이 진짜니까. 지금 이 순간이 진짜. 그럼 과거는 가짜야? 아니면 둘 다 진짜인 거야? 오빠가 물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결혼 앞두고 이상한 얘기를 했다며 미안하다고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항상 자기 편이 되어줘서. 저도 오빠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빠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남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베란다 벽에 기댔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었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 그리고 오빠는 알고 싶지 않다고 했어.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는 그럴 수 있어. 오빠는 그 다른 여자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엄마만 있었어. 아빠의 본처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없었어. 나는 그 사람의 죽음 위에서 태어난 거야. 구역질이 났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저를 찾았다며 다들 찾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하자 엄마는 제 옆에 섰습니다. 괜찮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지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줄래? 너 요즘 왜 그래? 말해야 할까? 엄마한테 물어볼까? 엄마 아빠 결혼한 상태에서 만났어? 오빠는 본처가 키운 거야? 나는 그 사람 죽고 나서 태어난 거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는 살면서 가슴에 묻어두고 후회하는 게 있을까? 엄마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게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답하셨습니다. 있지. 뭔데? 많아. 엄마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잘못된 선택도 했고 후회되는 일도 많아. 예를 들면 그게 뭐야? 엄마가 먼 곳을 바라보며 너한테 말 못할 일들이 많아. 지우야, 엄마도 젊었을 때 힘들었어. 의지할 데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리고 그 대가를 오랫동안 치렀지. 잘못된 선택이라 했다. 근데 지우야, 엄마가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너를 낳은 건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빠도. 너도 동생들도 너희들은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 엄마의 축복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지우야, 왜 울어? 그냥 엄마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엄마,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의 과거를 이렇게 판단할 자격이 내게 있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의 잘못된 선택?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나는 그 선택의 결과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빠가 저를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까 한 얘기는 진짜 잊어버리라고, 자기가 결혼 앞두고 괜히 예민해진 것 같다고. 그리고 저에게도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복잡한 거야.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되는 거. 그렇게 쉬워. 쉽진 않지. 근데 그게 사는 거잖아. 차가 제 자취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는데 오빠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지우야, 일주일 후에 보자. 그때는 웃는 얼굴로. 응, 물론이지. 오빠의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취방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오빠는 묻지 않기로 선택했어.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고.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과거를 묻고 현재만 살아갈 수 있을까? 핸드폰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패백 연습이 잘 끝났네. 다들 수고했어요. 아빠 일주일 후면 드디어 아들 장가 가는구나. 감개무량하다. 오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와 동생들에게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오빠 결혼식이 대박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답장을 쳤습니다. 오빠에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리고 핸드폰을 끄려는 순간 오빠한테서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할 수 있어서 좀 후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든 지금 우리는 가족이야.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빠? 충분해.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빠는 선택했어. 모르는 척하기로. 엄마도 말씀하셨어. 후회는 있지만 지금이 중요하다고.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 비밀을 그냥 묻어버릴 수 있을까?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결혼식이야. 그때까지는 버텨야 해. 그리고 그 후에는 결정하자. 계속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진실과 마주할 것인지. 어둠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었어. 오빠도 엄마도 어쩌면 아빠도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이 진실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 그럼 나도 내 방식을 찾아야 하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일주일 후의 결혼식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물으셨습니다. 우리 딸 요즘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나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3일 전, 리허설 날이었습니다. 양가 가족 전체가 결혼식장에 모여 최종 점검을 하는 날이었죠. 동선 확인, 음악 확인, 사진 촬영 위치 확인.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아침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으로 가렸습니다. 밝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연기. 마지막 연기.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야, 어서 와. 우리 지금 막 시작하려던 참이야. 네, 결혼식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꽃들, 우아한 음악, 빛나는 샹들리에. 완벽한 결혼식. 웨딩 플래너가 안내에 따라 가족들이 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들러리 자리에 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빠와 올케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족사진 촬영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중앙에 오빠와 올케, 그 옆에 양가 부모님,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양옆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사진작가가 말했습니다. 자, 모두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 사진 속에 담긴 사람들, 모두가 웃고 있지만 모두가 각자의 비밀을 안고 있어. 사진작가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조금 더 밝게 웃어주세요. 다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최대한 올렸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장 근처 레스토랑에 양가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코스 요리였습니다. 올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좋은 날입니다. 우리 두 집안이 이렇게 하나가 되다니. 아빠는 그러게 말이라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올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대 가족들 보면 정말 화목하신 게 느껴져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의 바르고 받은 건 다 부모님 덕분이죠. 화목, 예의 바른, 밝은 엄마가 답하셨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저희도 평범한 가정이에요. 평범한 가정.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에피타이저가 앞에 놓였습니다. 샐러드였습니다. 포크를 들었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씹었습니다. 삼킬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막내가 누나, 괜찮아? 왜 안 먹어? 저는 괜찮다고 배가 좀 불러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지우야, 많이 먹어야지. 넌 요즘 너무 말랐어. 저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였습니다. 올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지우야, 무리하지 마. 화장실 다녀올래? 네. 잠깐 다녀올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며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같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이게 나야? 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에 물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변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토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도 없었지만 위액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괜찮아? 천천히 해. 엄마가 여기 있어. 계속 토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우야, 왜 이렇게까지?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야. 무슨 스트레스가 이렇게까지 심해? 지우야, 엄마한테 말해봐. 뭐가 그렇게 힘들어? 말할까? 지금 여기서 다 말해버릴까? 엄마, 나 알아.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오빠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는 그 모든 걸 알아.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미안해,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엄마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다. 오빠 결혼식 끝나면 푹 쉬어야 해. 알았지? 응, 엄마. 엄마의 품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울어, 지우야? 왜 이렇게 힘들어해? 엄마,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 근데 말할 수가 없어. 말하면 우리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아. 한참 후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네. 저는 괜찮아요. 지우야, 무리하지 마. 오늘 일정 끝나면 바로 집 가서 쉬어. 응. 오빠 고마워. 음식은 식어 있었습니다. 옳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따님이 많이 피곤하신가 봅니다. 젊은 사람들 요즘 일이 힘들죠.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딸 워커홀릭이에요. 워커홀릭.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인지 가짜 웃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다시 결혼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점검이 남아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패백 순서 최종 확인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빠와 예비 올케가 나왔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설명했습니다. 절을 올리시고 신부 측 가족분들이 대추와 밤을 건네주시면 되고 그 다음 신랑 측 가족분들께도 절을 올리면 된다고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빠와 예비 올케가 절을 올렸습니다. 예비 올케 부모님이 덕담을 하셨습니다. 예비 올케 어머니는 우리 사위 딸 잘 부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빠는 감사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모님 차례였습니다. 오빠와 예비 올케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왔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우리 가족 행복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족 사진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전체 가족분들 나와주세요. 모두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올라갔습니다. 사진작가가 말했습니다. 자,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양가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분들 완벽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자, 모두 웃어주세요. 이게 마지막 리허설 사진입니다. 마지막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야, 정신 차렸어? 딸, 괜찮아? 지우야, 어지러워? 모두가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뭐였어? 너 쓰러졌어. 사진 찍다가 갑자기. 쓰러졌어. 웨딩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119 불러드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냥 잠깐 어지러웠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병원 가야지. 저는 진짜 괜찮다고,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우야, 무리하지 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 가자. 저는 아니라고, 리허설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건강이 우선이야. 웨딩 플래너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 될까요? 웨딩 플래너는 물론이라고, 중요한 건 다 끝났다고 답했습니다. 모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엄마와 아빠가 저를 데려다 주셨습니다. 지우야, 정말 병원 안 가도 돼? 저는 괜찮다고 푹 쉬면 나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여기서 같이 자줄까?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엄마도 오빠 결혼식 준비 때문에 바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답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더 중요하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근데 진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차가 제 자취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저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저는 응이라고 답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해. 엄마가 너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엄마,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없어.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 엄마가 답하셨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미안해.
저는 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취방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나 쓰러졌어. 사진 찍다가, 가족 사진 찍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내 몸이 먼저 항복했네. 마음은 버티려고 했는데 몸은 이미 한계였어. 핸드폰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빠는 제가 괜찮냐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푹 쉬라고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자기 전에 전화 한번 해달라고 걱정돼서 잠이 안 올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무리하지 말고 쉬라고 내일 아침에 죽 끓여서 갖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까지 걱정 끼쳐서 답장을 쳤습니다. 다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푹 쉬고 내일 연락드릴게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일 후면 결혼식이야. 3일 후면 이 모든 게 끝나.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비밀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야? 아니면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너무 약해.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엄마는 이 모든 걸 혼자 견뎠을 텐데. 20대 초반에 혼자서 아무 도움도 없이.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근데 이 사랑이 너무 아파. 너무 무거워.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3일만 더 버티면 돼. 그리고 나면 결정할 거야. 어떻게 살아갈지. 그렇게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진작가가 말했습니다. 자, 모두 웃어주세요. 가족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아무도 모를 진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마지막 연기를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이야. 오늘만 버티면 돼. 찬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엄마는 도시락을 싸놨다고, 오빠는 부탁한다고, 막내는 예쁘게 꾸미고 오라고 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식장 대기실. 엄마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푹 쉬었다고 답했습니다. 엄마가 건넨 김밥 도시락.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늘은 토하지 않을 거야. 오늘만큼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제 얼굴을 커버해 주었습니다. 파운데이션, 컨실러, 립스틱. 점점 제 얼굴이 변해갔습니다. 창백함은 사라지고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하늘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와, 지우야. 정말 예쁘다.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마지막 연기. 오전 11시. 턱시도를 입은 오빠가 다가왔습니다.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오늘 정말 고마워. 얘가 여기 있어줘서. 오빠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해, 지우야. 너도 행복하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오빠, 나도 행복해. 거짓말인지 진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빠가 입장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은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의 모범이 되는 집안입니다. 서약이 이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약속했을까? 아니, 아빠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으니까. 패백실. 오빠와 신부가 절을 올렸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았어? 아니면 그냥 버텼던 거야? 가족사진 촬영 시간. 중앙에 오빠와 신부. 그 옆에 양가 부모님. 저는 오빠 옆에 섰습니다. 사진작가가 말했습니다. 자, 모두 웃어주세요. 가족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눈도 웃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웃음.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진 속 모든 사람들, 각자의 비밀을 안고 있어. 오빠는 출생의 의문을, 엄마는 과거의 죄책감을, 아빠는 본처의 기억을,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다시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그래, 이게 가족이야. 완벽하지 않아도, 비밀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오후 4시,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정말 좋은 결혼식이었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우야, 동생들아, 너희도 정말 고마워. 저는 말했습니다. 오빠, 행복해.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레스를 벗고 메이크업을 지우고 샤워를 했습니다. 끝났어. 오빠 결혼식 끝났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허전했습니다. 한 달 넘게 이 날만 기다렸는데 이제 뭐지?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좋은 하루였다고, 아빠는 우리 가족이 최고라고, 오빠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 웃음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이상하게 시작됐어도, 비밀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밤 10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사진 찍을 때 나는 깨달았어. 모든 가족에게는 비밀이 있다는 걸.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걸. 중요한 건 그 비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아직도 혼란스러워.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가족들을 사랑해.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지금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 수용의 눈물, 그리고 사랑의 눈물. 다음 날 아침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잘 잤어? 저는 푹 잤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점심에 집에 올래.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갈게. 엄마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와, 오랜만이다. 엄마가 정성껏 준비할게. 저는 말했습니다. 응, 엄마, 사랑해. 지우야, 엄마도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완전히 잊을 순 없어. 완전히 용서할 순 없어. 하지만 함께 살아갈 순 있어. 그게 가족이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가 답하셨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지우야.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안 채로.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빠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일상.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집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는 아니었지만 2주에 한 번 정도는 갔습니다.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결혼식 다음 주 일요일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막내가 누나라며 반겼습니다. 엄마가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지우야, 어서 와. 예전과 똑같은 포옹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포옹 뒤에 숨겨진 과거를.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가 답하셨습니다. 엄마도 정말 많이? 그날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갈비찌개였습니다. 저는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입맛이 돌아왔네. 다행이다. 저는 요즘 좀 나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해. 저는 아니라고 엄마 잘못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엄마. 이제는 알아. 엄마도 힘들었다는 걸.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회사에서 쉬는 날이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완벽한 가족도 없어.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다음 주에 집들이를 할 건데 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빠는 신혼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간다고 몇 시냐고 물었습니다. 오빠가 답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가족들 다 모이기로 했어. 저는 알았다고 선물 뭐 사갈까 물었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내가 오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야.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오빠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우야, 너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밝아졌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오빠, 나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너 행복한 게 오빠는 제일 좋아. 오빠도 행복해. 응. 나 정말 행복해. 너도 곧 이렇게 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행복.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비밀을 안 채로 다음 주 토요일 오빠 집들이에 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신혼집이었습니다. 올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가씨, 어서 오세요. 저는 집이 정말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올케가 감사하다고 제 덕분에 결혼식도 잘 치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잘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들. 우리는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집 정말 잘 구했다. 마음에 드는구나. 네. 아빠 열심히 살겠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어머니, 제가 더 잘 부탁드려야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비밀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함께 웃을 수 있어. 식사 후 엄마와 단둘이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예전보다. 저는 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은 완벽할 수 없잖아. 엄마가 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후회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엄마가 움찔했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우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잖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지우야, 너 혹시 저는 답했습니다. 나는 엄마를 사랑해. 아빠도 사랑하고 오빠도, 동생들도.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답하셨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니? 엄마보다 더 어른 같아. 엄마 덕분이야. 정말이야. 엄마가 힘들게 살아온 덕분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빠가 저를 차에 태워주셨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완벽한 아빠는 아니었지. 저는 되물었습니다. 뭐? 아빠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내가 어렸을 때 함께 못 있었던 것도 그렇고. 어렸을 때 함께 못 있었던 것. 그때 아빠는 어디 있었을까? 본처와 함께? 아니면 엄마와? 아빠, 괜찮아. 아니야. 아빠는 잘못한 게 많아. 하지만 지우야,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해. 뭔데?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너와 오빠, 동생들, 너희는 아빠의 전부야.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알아. 아빠, 나도 아빠 사랑해. 고마워, 딸. 차가 제 자취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도 조심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떠나기 전에 아빠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우야, 자주 집에 와. 응, 그럴게. 우리 딸, 언제나 환영이야.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자취방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오빠는 오늘 와줘서 고맙다고, 가족들 덕분에 좋은 집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우리 가족이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막내 동생은 다음엔 언제 모이냐고 이미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 저는 답장을 쳤습니다. 나도 정말 좋았다고, 다들 사랑한다고.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나는 선택했어. 진실을 알면서도 함께 살아가기로. 엄마에게 묻지 않기로. 아빠에게 따지지 않기로.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 어쩌면 평생 이 의문을 안고 살아갈지도 몰라. 가끔은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내가 선택한 거야. 사랑을 선택한 거야.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오후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몇 달 전 나는 혼자 울었었지. 샌드위치를 먹지 못하고 하늘을 보며 절망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완벽하지 않고 정답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뭐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산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날씨 좋지? 저는 정말 좋다고 답했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다음 주말에 집에 올래. 엄마가 김장 담그는데 내가 도와주면 좋겠어. 그럼 동생들도 다 오냐고 물었습니다. 응. 가족들 다 모여서 같이 하려고. 좋아. 갈게. 엄마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와, 오랜만에 우리 딸이 자발적으로 온다고 하네. 엄마, 나 요즘 자주 가잖아. 엄마가 답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흔쾌히 오겠다고 하는 건 오랜만이야. 기분 좋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지우야. 엄마도 정말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는 거겠지. 멈출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거지.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으니까.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이런 거 보면 엄마 생각났었지. 화가 났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냥 드라마였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밤 11시 잠들기 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다음 주 김장 파티가 기대된다고 누나들 다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동생은 김장이 싫다고 했습니다. 둘째 동생은 가족 행사니까 무조건 오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자기도 가고 싶은데 처가 김장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처가 일이 우선이라고 대신 김치 담그면 갖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는 다음 주가 기대된다고 우리 가족 다 모이는 게 오랜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쳤습니다. 제가 김장 진짜 잘한다고, 다 기대해도 된다고.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갔다. 비밀을 안고, 상처를 품고, 하지만 사랑하며,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게 나의 인생이니까. 그게 우리 가족이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오빠에게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조카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조카를 처음 보는 날이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딸 봐. 정말 예쁘지? 작은 아기가 오빠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올케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안아볼래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았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녀, 할머니가 제일 예뻐.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제일 예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사랑받으며, 우리 가족처럼,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받으며, 아기가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안녕, 조카. 이모가 많이 사랑해줄게.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거구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사랑이 있는 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 희망의 눈물,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